힌디어 외 14개의 공용어와 영어가 사용되고 13억 8천만의 인구가 존재하는 나라 인도는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한국 시간 기준 19일 확진자 16,365명, 사망자 521명으로 3월 말부터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 최근까지 좀처럼 확산세를 잡지 못하고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3주간의 전국적인 국가 봉쇄령을 발동한 바 있는데 감염 확산이 심각한 현 상황을 고려하여 이를 다음 달 3일까지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봉쇄 조치가 일부 시민들에게는 절망 그 자체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인디아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의 여러 대도시에서 일용직 노동자와 빈민 수천 명이 봉쇄 연장 조치에 반발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주로 건설 현장 등에서 떠돌며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은 봉쇄 조치로 일자리를 잃고 설상가상으로 봉쇄 기간이 연장되어 이제는 집 임대료를 낼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충분하지 않다며 시위를 벌이게 된 것이죠. 도시를 떠나 고향에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 고향으로 돌아가는 차편을 지원해달라, 먹을 것을 지급해달라. 이번 시위에 참여한 수천 명의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마스크도 제대로 쓰지 않아 대규모 집단 감염의 위험이 우려되지만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막힌 현 상황에서 당장의 배고픔이 그 어떤 다른 것보다 더 두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 이러한 상황 속에서 13억 8천만 명의 인도 사람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전한 사진이 공개돼 화제가 됐습니다. 수도 뉴델리 북부 하이데르푸르의 한 빈민촌에 태극기를 달고 있는 소형 트럭 한 대가 모습을 드러내고 이 트럭에서 한인 여성이 내리더니 굶주린 사람들에게 찐쌀 1000봉지와 제거리 1000봉지를 나눠줍니다. 참고로 제거리란 사탕수수즙이나 야자나무 수액을 증류해서 만든 정제되지 않는 흑설탕 덩어리입니다. 이번 국가 봉쇄령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빈민들의 삶도 더욱 어려워지자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인도에 있는 한국인들이 자발적으로 돌봄에 나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줬던 이 한인 여성은 뉴델리 시내에서 식품 전문점 도토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빈민촌에 배급 트럭 봉사를 다닌다는 소식이 전해져 주변에서 많은 후원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봉쇄령 때문에 일반 시민의 외출은 제한되지만 식품 배달 등의 필수 직종 관계자는 허가를 얻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민들과 함께 식빵 기부에 나선 뉴델리의 레헴빵집에도 역시 후원이 많았는데 봉쇄령이 내려진 후 약 열흘 동안 식빵 5,000개 분량의 후원을 받았을 정도로 주변 도움의 손길이 뜨겁습니다. 이 밖에 제 인도 한인회에서는 이 어려운 상황을 따뜻한 정을 나누며 다같이 이겨나가자는 마음을 담은 희망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민들뿐만 아니라 인도에 진출한 한국의 대기업들도 인도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지 법인을 통해 인도 당국에 이번 사태 지원 명목으로 2억 루피와 함께 엑스레이, 초음파 검사 장비, 마스크, 보호장구 등의 여러 의료 장비도 지원하였습니다. 현대차 역시 모디 총리 펀드 지원과 함께 첸나이 지역에 5천만 루피 지원, 그리고 한국에서 조달한 4천만 루피 상당 2만 5천면 분량의 진단키트를 인도의학연구협의회에 전달했습니다. LG전자는 봉쇄 조치로 생계를 위협받는 저소득층을 위해 100만 명 분량의 음식을 기부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한국 기업들입니다. 이에 모디 총리는 SNS를 통해 선두 기업들은 이번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의 요청에 부응한다며 한국 기업들의 기부 행렬 소식을 알리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편 한국 시간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 모디 총리와 전화통화를 했고 이 통화에서 기업인들의 시급한 상호 방문이 허용돼 신남방 정책 핵심 협력국인 인도와 필수적인 교류 협력이 계속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인도와 우리의 방역, 치료 경험과 임상 정보를 공유할 것이고 진단키트 등 인도 측의 추가적인 협력 수요가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며 이번 사태 대응 관련 지원에 협조할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모디 총리는 문 대통령의 자국민에 대한 우려를 이해하며 한국민의 무사기한을 위해 언제나 협력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정책과 전략의 중심에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인도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한국의 정에 대한 고마움과 신뢰를 보였습니다. 인도 시장의 경우 성장 잠재력이 크고 그 속도가 매우 빨라 여러 다국적 기업들이 앞다퉈 뛰어드는 곳으로 삼성전자는 스마트 TV 시장 점유율 1위, 현대차는 인도와 일본의 합작사인 마루티 스즈키에 이어 자동차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현대기아차의 경우 SUV 시장 1위로 올라가며 급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기아차가 출시한 SUV 모델 셀토스의 역할이 큰데 지난달만 6,035대를 판매해 기아차 SUV 가운데 최고 판매량을 기록할 정도로 현지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성장세에 일각에서는 수년 내에 현대차가 인도 자동차 시장 점유율 1위에 오를 수도 있다고 전망합니다. 인도 내 감염이 폭발적으로 확산되면서 일부 현지에서는 중국인 등 아시아계에 대해 좋지 않은 분위기가 일고 있던 시기에 태극기를 펄럭이며 자발적으로 주변에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한국의 정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우리 한인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재유행하면서 한국에서도 최근 하루 신규 확진자가 수백 명씩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또 다시 기존 방역 체계가 한계에 부닥친 것 아니냐는 주장과 함께 결국 집단 면역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얘기가 꿈틀대고 있습니다. 이에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집단 면역 실험에 나선 스웨덴 사례가 주목받고 있죠. 집단 면역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앞서 도입한 스웨덴 사례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은 스웨덴 집단 면역 실험의 시작부터 현재까지를 짚어보려 합니다. 집단 면역이 뭔데? 왜 스웨덴에 주목할까? 집단 면역은 예방 백신을 맞거나 질병에 감염된 후 항체를 형성해 집단 구성원 상당수가 면역력을 갖게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는 적어도 인구의 70%가 항체를 보유해야 한다고 말하죠. 이렇듯 특정 병원체의 면역력을 갖고 있는 사람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전파가 차단되면서 면역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더 이상 감염이 확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달까지 전 세계 인구의 10에서 20%만이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요. 그럼에도 스웨덴은 지난 4월 2일 세계 각국이 이동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 국경 차단 등 국민을 통제하는 강경한 방식을 선택할 때 장기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집단 면역 방식을 채택하겠다고 깃발을 들었는데요. 스웨덴인들이 공공장소에서 밀접 접촉하거나 낯선 사람들과 대화를 잘 하지 않는 국민성을 갖고 있다는 점, 인구 밀도가 1제곱킬로미터당 25명으로 다른 유럽 국가의 10분의 1 수준인데다 절반 이상이 1인 가구에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따로 산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적극 활용해보자는 뜻이죠. 한국은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사람들과는 일정 거리를 유지, 여행이나 나들이는커녕 외식하거나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스웨덴에서는 아직까지도 유한 칼슨 공중보건국장이 나서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은 지속 가능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0인 이상의 집회 금지, 가능한 경우 재택근무 등 최소한의 규제는 있지만 사람들은 평소처럼 자유롭게 외출하고 사람을 만나며 카페, 공연장 등 각종 공공장소에서 일상을 누리고 있죠. 그래서 결과는 성공? 실패? 초반에는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했습니다. 스웨덴 공중보건국 통계에 따르면 4월 하루 500명 수준으로 발생했던 신규 확진자는 6월 24일 무려 1,803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또한 하루 70에서 100여 명 사이를 오가며 많은 국민들이 희생됐죠. 6월 초 이미 스웨덴의 확진자는 4만 명, 사망자는 4,500명을 넘었는데요. 100만 명당 사망자는 450명으로 이웃나라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의 5에서 10배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스웨덴의 집단 면역 실험은 큰 실패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체 사망자 가운데 90%가 70세 이상이었고 이 중 절반은 요양시설에서 숨을 거두었는데요.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도 병원 이송을 거부하는 등 방역의 구멍이 뚫려 고령층 희생이 컸죠. 스테판 레벤 총리는 우리는 가장 취약한 노인들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고 시인하면서도 방역정책 전체의 실패는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심지어 스웨덴의 코로나19 방역정책의 책임자인 안데르스 택넬 공공보건청장은 공영 라디오에 출연해 사망자가 너무 많았다고 인정하며 지금 우리가 가진 지식을 그대로 갖고 코로나19와 다시 맞닥뜨린다면 다른 국가들의 방식과 우리 방식의 중간을 선택할 것이라고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실험에도 불구하고 수도인 스톡홀름에서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한 비율은 전체의 7.3%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앞서 한국의 방식을 비판하던 스웨덴의 방역 책임자 안드레 센텀사 보건청장의 문제적 발언이 공개된 더신데르 스웨덴 지역 언론 익스프레스에는 집단 면역 정책을 구상하던 당시 통날보건 청장이 무기로 보건 당국자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공개했습니다. 메일을 살펴보면 낼 보건청장은 건강한 사람들을 호텔에 집단 수용해 자발적으로 감염되게 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어 학교 만봉소의 도취약층이 노인 감염률을 1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권고에도 그만한 가치가 없다며 거부를 했습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스웨덴 보건당국은 집단 면역이 노인과 아이들에게 미치는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건강한 사람들을 호텔에 수용시켜 강제로 감염시킬 계획을 고려했던 것입니다. 이는 방역을 떠나 인권과 생명윤리 차원에서 도덕성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은 스웨덴 국민들조차 한국이나 독일의 방식처럼 마스크 착용을 장려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 마스크 착용 요구가 뜨거워지자 스웨덴 정부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스웨덴 당국은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국내 보건청장은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마스크 착용이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다. 오히려 마스크를 쓰면 마음을 놓고 붐비는 버스나 쇼핑몰에 갈 수 있다는 착각을 할 수 있다. 벨기에, 스페인 같은 마스크를 의무화한 국가에서도 여전히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스웨덴 영충복 왕국 유한 칼손 국장도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은 지속 가능한 조치가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명백한 입장이다. 스페인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지만 확진자는 늘어났다면서 텅 매청장과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학교와 직장을 다니며 마음 놓고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일상은 이제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하지만 스웨덴 국민들은 6개월간의 일상을 유지한 대가로 커다란 희생을 치렀습니다. 적극적인 검사를 통한 격리 치료 후 확진 자동선 추적 사회적 거리두기 분명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국민들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이 같은 고통을 감수했으며 그 결과 가장 성공적인 방역 모델로 인정받으며 이제는 영국을 포함한 많은 유럽 국가들이 적극적인 한국의 방역 모델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2차 확산 역시 반드시 이겨낼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코로나 집단 면역 실험한 스웨덴 150년 만에 사망자 최대 집단 면역 등 코로나19 국면에서 느슨한 방역으로 비판을 받았던 스웨덴에서 올 상반기 사망자가 150여 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다.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스웨덴 통계 당국은 올 상반기 사망자가 51,40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1869년 상반기 대기근 등의 영향으로 55,431명이 숨진 이후 151년 만에 최대치다.